안녕하세요. 팀 치과 아저씨입니다. 1월 셋째 주 크립토 미드위크 브리핑 시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한숨 돌림 물가지표, 비트코인 상승은 계속될까? 이고요. 지난 위클리에서는 고용지표 쇼크에 대해서 다루고 다음 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죠, 물가지표가 남아있다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용지표의 강세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이유에 대해 다뤘고요. 비중 조절, 분할 수익 실현, 리스크 관리, 현금 구매력 보존, 이 4개를 굉장히 강조드린 바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주초 90K를 뚫어버리는 하방 돌파하는 강한 조정을 보인 후에 현재는 100K를 또 뚫었어요. 상방 돌파하는 강한, 완전히 롤러코스터와 같은 무빙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크로 이슈는 이처럼 시장에 거스를 수 없는 강한 움직임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하고 체크해 둬야 됩니다. 비트코인이 제도권 내로 편입되고 ETF 등에서 거대 자본이 많이 유입될수록 더더욱 매크로 이슈는 크립토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가지표,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었고요.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는 약간 하회하는 결과를, 생산자 물가지수도 약간 하회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수요일에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왔고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컨센에 부합하였고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컨센을 근소하게 하회했습니다. 이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설명 글에 적어 두었고요. 어쨌든 물가지표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커지고요. 물가 상승 압력이 낮아지면 금리 인하의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2주간의 매크로 이슈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주에 고용지표가 강세로 나왔죠. 이는 물가가 상승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고용이 강세이기 때문에 임금 인플레이션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죠.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금리 인하를 안 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고요. 연내 금리 인하가 2회 예정되어 있죠. 미국 연준 얘기입니다. 금리 인하를 안 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고, 이럴 경우엔 투자 심리가 위축되게 되겠죠. 금리 인하를 해야 소비가 늘고 투자가 늘기 때문이죠.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 위험자산 시장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물가지표가 컨센서스에 부합하거나 약하회했죠. 이 경우 다시 금리 인하를 예정대로 할 가능성이 증가한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위험자산의 상승 요인이 된 것이죠. 저희 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2025년 초에 핵심 키워드는 통화정책임을 강조드린 바 있고요. 실제 금리에 대한 얘기는 아직 나온 바가 없는데도, 고용과 물가지표만 발표되었을 뿐인데도 시장은 아주 강하게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물가 상승률이 과도하지 않음에 따라서 연내 2회 금리 인하 기조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매크로 지표는 뒤통수 때리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따라서 항상 매크로 지표 발표 전후에는 투자에 주의를 기하는 것이 좋고요. 저희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중요 매크로 이슈들을 브리핑 드리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차트랑 데이터를 볼 때는 계속 상승을 이어나갈 리어큐뮬레이션 관점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데이터 구조는 아직 충분히 긍정적입니다. 선물 CVD 강하게 상승 반전 보였고요. 미결제 약정은 강하게 등락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기준은 지켜주고 있고요. 단지 한 주 변동성이 극심했음을 의미합니다. 펀딩비의 약과열과 롱숏 계좌비의 조정은 개미들의 롱은 줄어들고 있지만 시장의 무게추는 오히려 롱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90K 기준으로 많은 롱 포지션 청산됐고요. 100K에서 많은 숏 포지션 청산됐습니다. 라운드 넘버라고 하는 그 주요 숫자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90K 혹은 100K 같은 라운드 넘버를 스탑로스로 걸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경우 주요 저점 고점들이 적절한 피보나치 비율 범위 내에 위치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발생할 것이라 생각하는 패턴은 약세 샤크 패턴입니다. 약세 샤크 패턴 살짝 더 상승해야 정확한 PRG에 도달할 수 있겠고요. 약 101.5에서 104.25K 정도의 구간을 PRG로 보고 있습니다. 이 구간까지 상승했다가 하락할 경우에는 다시 0.5 레벨에서 지지가 나타나면서 강세 5-0 패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세 5-0 패턴이 나타나기 위한 반전 구간 약 95에서 96K 정도 구간이고요. 이는 HTF 지지 구간과도 중첩되는 구간이 많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다루어졌던 내용인데요. 상승 추세선 쭉 이어가면서 현재 상승 추세선의 리테스트를 어느 정도 기다려볼 수 있는 구간이고요. 96.5K 구간에서 블리시 MSB 나타날 수 있고요. 먼데이 레인지의 하이와 4시간 봉 200 지수 이동 평균선 약 95.8K 구간 단기 주요 지지 구간으로 보이고요. 이 두 구간을 합치면 아까 살펴보았던 약세 샤크 패턴의 0.5 레벨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 이상 빠질 경우에는 하단에도 순차적으로 지지 구간이 위치해 있는데요.
적어도 먼데이 레인지 하이, 즉 95.8K 정도에서는 주봉 마감이 유지되는 것이 매매를 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조건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파이어 차트 확인해 봤을 때는 주초 강한 조정 이후에 갈색 고액 그리고 보라색 고액 금액대 그룹이 아주 뚜렷하게 매수세를 보인 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 테더 도미넌스의 경우는 상승 채널 하단에 위치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지를 받으며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테더 도미넌스가 올라간다는 것은 크립토 시장이 빠질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테더 도미넌스 올라갈 때 저항 구간 촘촘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가다가 저항이 나타나는지 따라서 매매 타점으로도 삼을 수 있는 구간에 해당합니다. 주요 저항 구간 적어두었고요. 주중 브리핑 요약해드리며 오늘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 마켓은 물가지표가 컨센에 부합하거나 약하회하면서 강한 상승을 보였고요. 2주간 매크로 이슈가 얼마나 위험자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2025년의 다양한 이슈들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계속해서 올 한 해 다양한 이슈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적 저항 가능성 비트코인 있고요. 비트코인의 지지 구간 그리고 테더 도미넌스의 저항 구간을 잘 활용하여 매매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의 경우는 이번 조정 이후 상승 과정에서 고액 금액대 그룹의 유입이 인상적이었고요. 이런 데이터 흐름은 추후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오늘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